현재 전 세계에서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수는 이미 2억 명을 넘어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유행이나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식습관과 생활 방식 전반이 바뀌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최근 여러 나라에서 함께 주목받고 있는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한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식당에서 채식 매뉴얼 안은 이름을 붙인 음식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식탁 위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백반집을 떠올려 보면 식탁 위에는 고기보다 채소로 만든 반찬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옵니다. 나물, 무침, 조림, 김치, 김밥, 그리고 된장국. 이 구성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하나의 완성된 채식 식단에 가깝습니다. 특별히 채식을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채소 중심의 식사를 하게 되는 구조. 이 점이 한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한식을 떠받치는 기본 구조인 밑반찬 문화는 원래부터 다양한 재료를 조금씩 나누어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고기 중심 식단이 아닌 채소 중심 식사와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토대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한식은 채식주의자와 비채식주의자가 같은 식탁에 앉아 큰 불편 없이 식사를 나눌 수 있는 드문 음식 문화 중 하나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런 한식의 특징은 최근 해외에서도 점점 더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영화 미나리가 주목을 받으면서 미나리라는 채소가 어떤 재료이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채소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해 먹는지 역시 자연스럽게 소개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처럼 많은 종류의 채소를 국, 무침, 볶음, 절임, 발효 등 여러 조리법으로 활용하는 음식 문화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해외 채식주의자들에게 한식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 그리고 기네스 펠트로처럼 한식을 기반으로 한 채식 식단을 실천하는 인물들도 점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한식을 기반으로 한 채식 요리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나 자란 조앤 리 몰리나로 한국 이름으로는 이선영입니다. 그녀는 원래 변호사로 활동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음식과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내는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후 영상 콘텐츠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며 한식과 채식, 그리고 개인의 서사를 함께 담아낸 콘텐츠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미국의 여러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한식, 채식, 그리고 자신의 가족 이야기까지 차분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조앤 리 몰리나로의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그녀가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의 선택과 변화는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삶의 방향 자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몰리나로의 부모는 1970년대 중반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자라며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두 세계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한국 음식은 언제나 자랑스러운 대상이기보다는 조금은 숨기고 싶은 존재에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학교가 끝난 뒤 비한국계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어머니는 늘 음식 냄새에 대해 먼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발효된 음식 냄새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까 걱정했던 것이죠. 그 기억은 몰리나로에게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설명해야 하고 변명해야 하는 대상처럼 느껴졌던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후 법대를 졸업하고
성공적인 변호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직업, 분명한 경력,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시점, 그녀의 삶에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채식이라는 선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확신에 찬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출발은 아주 개인적인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연인이었던 지금의 남편이 비건 식단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될 상황이 눈앞에 놓이게 됩니다. 몰리나로는 처음에는 분명하게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김치도 포기할 수 없었고 불고기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음식 그 자체보다 함께 먹는 시간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완전한 확신 없이 일단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합니다. 크게 위험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채식은 곧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고기와 유제품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몰리나로는 이 지점에서 한식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한식은 원래부터 고기보다 양념, 발효, 식감, 온도, 조리 방식으로 맛의 깊이를 만들어 온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고춧가루, 이 재료들만으로도 맛의 층위는 충분히 쌓을 수 있었습니다. 순두부찌개처럼 어머니에게 처음 배웠던 음식은 자연스럽게 채식 요리로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몰리나로는 이 과정을 통해 채식이 결핍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풍부함일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글로,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콘텐츠는 요리법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요리를 하며 떠오르는 기억, 가족 이야기, 삶에 대한 생각을 함께 담아냅니다. 그 방식은 기존의 요리 콘텐츠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요리는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고, 음식은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닿기 시작했습니다. 몰리나로의 콘텐츠가 특별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그 안에 설명하려는 태도보다 고백에 가까운 정서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요리를 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이 음식을 만들게 되었는지, 이 음식이 어떤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기억의 중심에는 늘 가족이 있습니다. 몰리나로는 어릴 적 식탁 풍경을 떠올리며 그 시절의 분위기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 집의 식탁은 대화가 많은 공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밥을 먹는 동안 오가는 말은 거의 없었고, 들리는 소리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국을 마시는 소리 정도였습니다. 가족들은 마음을 말로 풀기보다는 그저 음식을 먹으며 같은 공간에 머무는 방식으로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책을 읽으며 밥을 먹기도 했고, 숙제를 하며 식탁에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식탁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몰리나로에게 음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음식은 말을 대신하는 것이고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며, 때로는 말하지 못한 감정을 담아두는 그릇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콘텐츠를 통해 더 이상 한국 음식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냄새가 강하다는 이유로 미리 고개를 숙이던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문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 변화는 요리의 스타일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몰리나로의 영상은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과정은 차분하게 이어지고 화면은 과하게 편집되지 않습니다. 설명 대신 손의 움직임, 재료의 질감, 조리 중에 생기는 소리들이 자연스럽게 화면을 채웁니다. 이 방식은
시청자에게 요리를 배우라는 신호보다는 함께 머무르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 결과 그녀의 콘텐츠는 요리 영상이면서도 일종의 기록물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은 개인의 이야기에서 출발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민자의 기억, 가족과의 거리,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특정한 집단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몰리나루는 틱톡을 비롯한 SNS에서 빠르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밀도는 쉽게 지나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법조계에서의 일을 줄이고 요리와 기록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로 결정합니다. 그 선택은 커리어의 전환이기도 했지만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몰리나루가 차려내는 식탁은 일반적인 비건 식단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식탁 위에는 샐러드 대신 밥이 놓여 있고 채소는 곁들임이 아니라 식사의 중심에 자리합니다. 그녀가 소개하는 한 끼에는 여러 종류의 밥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현미, 찹쌀, 보리, 흑미처럼 각기 다른 질감과 향을 가진 곡물들이 하나의 그릇 안에서 어우러집니다. 그 옆에는 순두부찌개가 놓입니다. 고기나 해산물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고추기름과 고춧가루, 된장과 간장의 조합으로 충분한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버섯으로 만든 갈비, 두부를 졸인 반찬, 오이김치, 잡채, 채소 무침과 장아찌까지. 이 식탁은 무언가를 대신하려는 식탁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해왔던 한식의 구조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다시 펼쳐 보인 결과에 가깝습니다. 몰리나루는 비건 한식을 새로운 장르로 정의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한식 안에 존재하던 가능성을 조용히 꺼내 보일 뿐입니다. 한식은 원래부터 여럿이 함께 먹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조합하고 덜어내고 더해가며 먹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는 채식이라는 선택과도 자연스럽게 맞물립니다. 누군가는 밥 위에 찌개를 부어 먹고 누군가는 반찬을 하나씩 다로 음미합니다. 어떤 방식이 옳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몰리나루의 남편은 밥에 찌개를 섞어 먹는 편이고 그녀는 각각의 맛을 놔두어 즐기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 차이조차도 식탁 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한식이 가진 유연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몰리나루는 자신의 콘텐츠를 통해 비건이라는 선택이 고립된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함께 먹을 수 있는 방식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외로 크게 다가옵니다. 채식을 선택하면 식탁에서 분리될 것이라는 불안, 함께 먹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한식이라는 틀 안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몰리나루의 식탁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식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가능한 방식이 여기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보여줄 뿐입니다. 그 결과 그녀의 콘텐츠는 요리 영상이면서도 생활 방식에 대한 기록으로 확장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그 식탁 위에 자연스럽게 놓이게 됩니다.